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2025년 8월 28일자 주요 뉴스들을 비즈니스 관점에서 한번 요약해본 한경코리아 마켓 모닝 루틴 리뷰입니다. 이게 보니까 교육 정책부터 인구 변화, 또 기후 문제, 심지어 연예계 소식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막 동시에 터져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 중요한 신호들이 좀 포착된 것 같은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핵심 정보들, 이걸 좀 빠르게 파악하고 또 이 정보들이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그걸 함께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라든지 급증하는 고령 1인 가구 문제, 또 강릉의 심각한 가뭄 소식, 그리고 가수 싸이 씨 관련 수사 소식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별개 같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기서 사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이슈들이 그냥 뭐 개별 사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나 비즈니스 환경에 어떤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는 학교 스마트폰 제한법 있잖아요. 아,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수업 중에 쓰지 마라 이걸 넘어서요. 학교 규칙으로 아예 소지나 보관 방식까지 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보관 방식까지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교권이나 학습권 강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데 또 동시에 사생활이나 디지털 관리 침해 아니냐 이런 논쟁도 같이 낳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뭐 에듀테크나 통신업계에는 뭐랄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면 뭐 보관함이라든가 아니면 수업 전용 단말기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 B2B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물건만 파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보관함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나 교사들이 좀 안심할 수 있게 그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이런 걸 갖춘 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이 논란 자초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 컨설팅 이런 것까지 같이 제공하는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민감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죠. 아, 기술에 더해서 그런 운영 컨설팅까지 확실히 더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겠군요. 이런 정책 변화가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만들어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구조 변화는 인구 통계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1인 가구가 이제 거의 800만 가구에 육박한다고 하죠. 특히 그중에서도 고령 1인 가구 비중이 정말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단순한 인구 통계를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돌봄이라든지 안전, 주거, 이런 사회적 수요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게 뭐 리테일이나 F&B 분야에서는 당연히 뭐 소포장 상품이나 간편식, 정기 배송 서비스 이런 게 더 강화될 테고요. 네, 그런 직접적인 영향도 크죠. 또 홈 IoT나 보험, 핀테크 분야 같은 데서는 뭐 낙상 감지 센서라든지 고독사 방지 시스템, 아니면 비대면 돌봄 솔루션 이런 수요가 확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런 직접적인 비즈니스 기회 말고 또 다른 파급 효과 같은 것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보면요.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 고립감 문제나 또 의료 서비스 접근성 문제, 이런 게 점점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상치 못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요. 이건 뭐 공공부문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이나 헬스케어 분야의 민간 기업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 책임 연계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개발해야 하는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랑 협력해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아, 사회 문제 해결이랑 비즈니스 기회가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군요. 흥미롭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면 강릉 지역의 극심한 가뭄 소식인데요. 기후재까지 지낼 정도라고 하니 이게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천 바닥에 다 드러났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당연히 그 지역 관광이나 외식 산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클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게 기업들의 ESG 경영, 특히 물 발자국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 부각시킨다는 점입니다. 물 발자국 리스크요? 그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물 발자국이라는 건요. 제품을 생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폐기하는 그 전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오염되는 물의 총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극한 가뭄은 물 부족이라는 게 이제 기업 운영이나 재무 성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거죠. 그렇군요. 특히 해당 지역에 생산시설을 둔 제조업체나 식음료 기업들은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겠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공급망 전체의 물 리스크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가수 싸이 씨의 수면제 대리 수령 의혹 수사입니다. 소속사에서는 대리 수령 자체는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죠. 유명인의 평판 문제는 사실 기업에게는 늘 좀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죠. 이런 리스크에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과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요즘 대응 방식에 좀 변화 같은 게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논란이 터지면 그냥 즉각적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더 신중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강조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혐의의 성격이라든지 법적 판단 가능성, 또 여론 추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광고 노출을 일단 중단한다. 그다음에 사과나 해명모에 조건부로 재개한다. 그리고 만약에 혐의가 확정되면 그때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식으로 미리 좀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두는 거죠. 아, 단계별 매뉴얼이에요? 네. 이게 브랜드 이미지 손실은 최소화하면서도 또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가능성까지도 관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안의 경중이나 사회적 파장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위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정교해진 방식이네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뉴스들은 결국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정책이나 규제의 불확실성, 둘째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 지형의 재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평판 리스크.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서로 아주 복잡하게 얽히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위협을 동시에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각기 다른 뉴스 같지만 결국은 다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변화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신호들이었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뉴스를 접하실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정보들 사이의 어떤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시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정책, 인구, 기후, 평판 같은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미래에는 또 어떤, 우리가 지금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서로 융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융합이 현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어떤 새로운 사회 현상이나 비즈니스 기회 혹은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점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